내일 중국의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관함식에요, 일본 호위함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전범기라고도 불리는 우길기를 그대로 단체로 칭다오에 입항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우 교수님. 예. 중국과 일본, 사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밀착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좋은 눈길로 볼 수 없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호위함에 우길기를 달고 왔다는데도 그냥 웰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때 우길기 때문에 관함식 일본 못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관함식에는 우길기 때문에 아예 안 왔죠. 안 왔죠. 한 건 아니었지만 그쪽에서 안 왔죠. 안 왔죠. 예. 근데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이 안보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저런 면에서 가깝게 외교적 대화가 밀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군함이라는 건 국제 외교 같은 걸 진행하는 거거든요. 관함식 같은 게. 우리나라도 해군 참모차장이 경기함이라는 호위함을 하나 한 척 인수해서 갔는데 일본은 해군 총장격이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런 거는 아주 좀 특이한데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처음부터 우길기를 달아서 그게 국제법으로 위반되는 건 또 아니랍니다. 네. 예. 사실 우길기가 일본 해군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깃발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아니,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은 우리 해군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일본이 또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 일본의 우길기 저항을 하고 좀 이렇게 항의를 할 만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결국 이제 강대국 사이의 현실주의 외교가 어떻게 통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중국 같은 입장을 볼 때도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여러 차례 어떤 침투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뭐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실적인 외교를 택한 거예요. 즉, 네. 우길기 와도 괜찮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난번 관함식 때 중국 같은 경우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 우길기 다 온다고 오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네. 우길기 다고는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우리는 해군 차장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은 해군 참모총장을 보낸 거든. 격이 항상 높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얼마나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결국 현실이다. 외교라는 게. 사실 우리 달고 안 달고 간다고 해서 뭐 바뀔 게 뭐가 있느냐. 네. 결국은 실익을 택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김종국 시장님, 네. 지금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밀착해 있고 또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뭉치고 있고 네. 우리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지금 대립하고 있고 군사훈련에는 지금 참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실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동북아에서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외톨입니다. 아하. 되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못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이제 외교국 관리들이 이제 중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얘기하려면 오지를 마라. 이 정도로 해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과 관계는 거의 적대 관계까지 돼버렸고 아하. 지난번에 뭐 레이더 사건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사이가 뭐 보통 나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미국과 관계도 사실 뭐 북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미 동맹의 균열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변국들하고 현재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거의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금방 아까 중국이 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떻게 한번 틈을 벌여볼까 갈라치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미국이 일본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무역 가지고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주둔비도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자꾸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갈라치기 한번 해보려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중일관에서 관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우길기 달고 들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길기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한국군이 니들이 한 게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합적인 목적 가지고 현재 우길기를 달고 이제 중국이 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국제 외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리 외교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국제관계에서. 말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 다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중국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네. 우길고 들어온 데 대해서 왜 반대가 없겠어요?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실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만 내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세계 강대국, 초강대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약자입니다. 네. 그러면 외교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번 주에 김정은은 러시아로 갑니다. 또 그리고 지금 미중 간에 중국에서 이제 일본 아베 총리는 또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 미국에 갑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 있대 있어요. 네. 그 이후로는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아하. 자, 이런 속에서 이번 주가 사실은 슈퍼위크라는 외교 위크 그런 주간인데 네. 과연 한국의 외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부 내부는 요즘 시끄럽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6번째 소식 4위와 3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네요. 정치권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